700년 전 몽골 황제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귀한 씨앗이었습니다. 이건 그저 고기와 함께 싸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수라상에 올리고 고려는 천금을 받고 씨앗을 수출했던 그 채소가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피우고 있습니다. 영국계 콘텐츠 크리에이터 에밀리 마틴, 그녀가 채소 한 장에 담긴 역사를 발견하며 벌어지는 감동 실화. 조선의 씨앗이 바다를 건너 중국 가정에 심어지고 세대를 잇는 문화가 된 이야기. 이것은 그냥 채소가 아니라 한국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아침 공기는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날씨도 좋아해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도시에서 살면서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저는 에밀리 마틴, 상하이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영국계 식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죠. 그날도 평범한 취재였습니다. 상하이 박물관에서 열린 조선 왕조 궁중 음식 전시회에 갔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장 한편에서 펼쳐진 낡은 책 한 권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의전서라고 하는 19세기 조선의 조리서입니다. 도슨트가 설명했죠. 상추쌈 만드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상추쌈이라니요? 중국에서 15년을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문화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세기 궁중 요리였다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상추를 정이 씻어 다른 물에 담고 기름을 쳐서 저으면 기름이 상추에 다 배니.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조리법이었어요. 단순히 채소에 고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름 처리부터 고추장에 황육을 다져 넣고 파를 갸름하게 썰어서 준비하는 복잡한 과정이더군요. 이게 정말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이에요? 제가 물어보니 도슨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다른 문헌을 가리켰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 상추 씨앗이 원나라 궁정까지 수출됐다고 해요. 천금을 주고서야 얻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었다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천금채라니요? 한국의 소박한 상추가 몽골 제국 시절 황금만큼 귀했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이미 다음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저 쌈채소로만 알고 있던 상추가 사실은 수백 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왕실 음식이었다니. 이런 이야기라면 제 중국 팔로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이 떠올랐어요. 천금을 줘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씨앗의 정체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까지 뒤졌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숙종 때 기록을 보니까 왕이 직접 상추를 챙겨 먹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연산군 시절에도 궁중 식단에 상추가 올랐고요. 왕이 먹던 채소라니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현재 이야기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산 상추가 중국 티몰 글로벌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설마. 저는 얼른 티몰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있더군요. 한국 유기농 상추라는 상품이 당당히 판매되고 있었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중국 소비자들이 신선하다, 한국 스타일로 쌈 싸먹기 좋다는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700년 전에는 몽골 황제가 천금을 줘야 구할 수 있던 그 상추가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펼쳐지더군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상추가 조선시대에는 왕이 먹던 음식이었다는 걸요? 영상 시작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더군요. 진짜예요? 한국 상추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상추쌈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조선시대 조리법과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보세요. 기름을 발라서 상추의 맛을 배게 하는 거예요.
이건 400년 전 궁중 비법이에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 영상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에서 진짜 주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소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의 부활이구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팔로워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댓글창이었어요. 에밀리, 나도 한국식 상추쌈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우리 가족이 이제 매일 상추쌈 먹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티몰에서 한국 상추 주문했는데 언제 오나요?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상추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연이어 2번째, 3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왕의 쌈 직접 만들어 보기, 조선 궁중 비법으로 상추 고르는 법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티몰의 한국 상추가 일주일 만에 품절됐다는 거예요.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평소보다 주문이 20배나 늘었다더군요. 에밀리 씨 영상 보고 주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긴급 수입해야 할 것 같아요. 판매자가 말했죠. 혹시 더 많은 농장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판매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뒤 티몰에서 왕실 유산 쌈채소라는 이름으로 상추를 파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심지어 에밀리 추천 조선 상추라는 상품명까지 나타났더군요.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상추를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거예요. 품질도 엉망이고 가격만 비싸게 받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악용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한국 상추의 가치를 알리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상추 농장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진짜 이야기를 찾으러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거든요. 목적지는 전라북도 남원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해준 전통 상추 재배 농가가 있다고 했어요. 남원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산과 논밭이 어우러진 모습이 상하이의 빌딩 숲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여기서 정말 특별한 상추가 자라나는구나 생각하니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농장에 도착해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70대의 농부였어요. 그런데 상추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해박하더군요. 상추는 말이지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잠을 부르는 채소예요. 김 할아버지가 밭에서 상추를 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씨앗에는 약효도 있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정약용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조선시대 실학자가 남긴 기록이 지금도 농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니요. 할아버지, 그 얘기 어떻게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었지. 그분이 또 그분 할아버지한테서 들었고. 그렇게 계속 내려온 얘기야.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창고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셨거든요. 안에는 검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상추 씨앗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집안에서 150년째 지켜온 씨앗이에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토종 상추 씨앗이지. 제 손이 떨렸어요. 150년 전 씨앗이라니요? 이건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때도 우리 집에서는 이 씨앗을 지켜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계량종만 심는데 진짜 맛을 알려면 토종을 먹어봐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단순히 상추라는 채소가 아니라 조상들의 기억이 담긴 씨앗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 씨앗으로 키운 상추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토종 상추를 맛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상추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진한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었어요. 씹는 질감도 더 부드럽고 고소했고요. 이거예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바로 이런 맛이어야 진짜 조선 상추죠. 그날 밤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상추를 키우는 전통 방법부터 씨앗 보관법까지 정말 귀한 지식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뭐예요? 토종 상추 씨앗이야. 중국에 가져가서 심어봐요. 우리 조상들이 천금을 줘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 씨앗 말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150년간 지켜온 씨앗을 저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역사의 계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김할아버지와의 만남, 토종 씨앗 이야기, 진짜 조선 상추의 맛까지. 영상 하나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에서 가짜 한국 상추가 난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에밀리 인증 조선 상추라는 가짜 브랜드까지 나타났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인터넷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가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제 영상에 항의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에밀리, 당신이 추천한 상추 샀는데 완전 별로예요. 이게 정말 한국산이 맞나요? 맛이 이상해요. 돈만 아까웠어요. 실망이에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추천하지도 않은 가짜 상품 때문에 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진짜 한국 농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진짜 한국산 상추의 특징, 믿을 만한 판매자 찾는 법, QR코드로 원산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의외의 파급력을 가져왔어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진품 인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댓글에는 에밀리가 인증한 상추만 사겠다, 가짜 말고 진짜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중국 수출용 농산물에 QR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였어요. 제 영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에밀리 씨 덕분에 한국 농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죠. 이제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농장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노력이 결국 시스템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거잖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상품을 퇴출시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진짜 한국 상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인 거예요. 에밀리 인증이라는 말이 중국 SNS에서 유행어가 됐고 진품 한국 상추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후 통계를 보니 한국산 상추의 중국 수출량이 300% 증가했더군요. 가짜와의 경쟁이 오히려 진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는 결국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짜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요. 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상하이 현대미술관에서 왕의 식탁 특별전을 기획하는데 제가 큐레이터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에밀리 씨가 소개한 상추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요. 미술관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전시가 아니라 문화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전시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식문화부터 현재 K푸드 열풍까지 음식을 통해 본 문화사 전체를 다뤄야 했거든요. 전시 오프닝 날이 다가왔어요. 상하이 식문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면서도 기대됐어요. 드디어 오프닝 데이. 전시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메인 코너였습니다. 바로 상추쌈 시연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조선시대 복장을 입고 직접 상추쌈을 만드는 시연을 했어요. 시의전서에 나온 조리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제가 상추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7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기억이에요. 관객들이 숨죽이며 제 시연을 지켜봤어요. 특히 중국 요리 전문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 요리 평론가가 말했어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음식에 이런 깊은 역사가 있다니. 한국 음식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른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정교한 기법이 숨어 있어요. 시연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 있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김할아버지가 보내준 토종 상추로 만든 쌈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상추 맛이구나. 시장에서 파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날 저녁 전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상추 하나에 담긴 한국 역사, 한국 식문화의 정수를 보다 에밀리 마틴이 발견한 동양의 보물 이런 제목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중국에서 부활한 조선 왕실의 채소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였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시의전설을 본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만난 한 중국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상추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의였구나.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말입니다. 전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더 큰 꿈을 품게 됐어요. 단순히 상추 홍보를 넘어서 진짜 문화교류를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떠올린 게 조선 상추 씨앗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김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혹시 토종 씨앗을 더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중국 사람들이 직접 키워보고 싶어 해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놀라시더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씨앗을 키운다고요? 네, 단순히 사 먹는 게 아니라 직접 기르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좋지요. 씨앗은 나누어 심을수록 더 많이 퍼지는 법이니까.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씨앗 100봉지를 보내주셨어요. 각 봉지마다 손글씨로 재배법까지 적어 놓으셨더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SNS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조선 상추 씨앗 나눔 프로젝트. 150년 전통 토종 씨앗을 직접 키워보세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조선시대 씨앗을 키울 수 있다고요? 우리 아이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네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나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100명을 선정해서 씨앗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배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해달라는 거였죠. 한 달 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국 전역에서 상추 재배 인증샷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심지어 사무실 화분에서까지 상추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 안에 조선이라는 해시태그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죠.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하이에 사는 리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어요. 60대 은퇴한 교사인데 상추 키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셨더군요. 에밀리, 이 상추 키우면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리 아주머니가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요. 매일 상추에게 말을 걸면서 키우고 있어요. 마치 조선시대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리 아주머니가 씨앗을 받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심었다는 거였어요. 아파트 전체가 상추 재배 열풍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상추 아주머니로 유명해졌어요. 리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들려왔어요. 베이징의 한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상추를 키우면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상추쌈 파티를 열었다고 했고, 광저우의 한 가족은 아이들 교육용으로 상추 기르기를 시작했다가 온 가족이 한국 드라마 팬이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2달 후 수확 시기가 되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기른 상추로 만든 쌈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올리더라고요. 조선 상추 북경오리, 전통 상추쌈 4000 마라소스, 한중 퓨전 상추 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요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중국의 현재가 만나서 탄생한 거죠. 그날 밤 김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씨앗이 중국 전역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더군요.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씨앗이 바다를 건너 다시 꽃 피우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를 깨달은 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저에게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한 거였어요. 에밀리 씨의 상추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PD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산물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꼭 다큐멘터리로 남기고 싶어요. 촬영은 정말 대규모로 진행됐어요. 상하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고 김할아버지 농장까지 가서 촬영했죠. 그리고 상추 키우기에 참여한 중국 가정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베이징에 사는 왕 할머니와의 인터뷰였어요. 75세 할머니인데 손자와 함께 상추를 키우기 시작하셨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추 키우면서 손자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상추쌈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세대가 작은 씨앗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상추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거야. 700년 전부터 소중히 여겨온 것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거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바라던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상추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이건 상추가 아니라 한민족이 간직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서 다시 꽃 피우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반향이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방송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남원의 김할아버지 농장과 중국 전역의 상추 재배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름하여 상추 공동체였죠. 이제 한국 농부와 중국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플랫폼 개발자가 설명했습니다. 재배법 공유부터 문화교류까지 모든 게 가능해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영상 하나가 결국 하나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한 달 후 첫 번째 상추 공동체 온라인 모임이 열렸어요. 김할아버지부터 베이징의 대학생까지 나이도 국적도 다른 200명이 화상회의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할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채팅창이 인사말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우리 씨앗을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모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가자들이 각자 기른 상추로 만든 요리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는 상추에 헛고 소스를 찍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그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매개로 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1년 전 상하이 박물관에서 시의전설을 본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에밀리 언니, 저는 베이징에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언니 영상 보고 상추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김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어요. 언니가 보여준 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꿈이었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작은 상추 씨앗 하나가 바다를 건너 새로운 희망을 심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한국과 중국이 연결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먹던 상추가 21세기 중국 아이들의 꿈이 되는 순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또 있을까요?